여러분, 요즘 신흥국 상황이 진짜 긴박하다, 이 표현이 어울릴 것 같습니다. 왜냐고요? 미국의 테이퍼링이 빨라진다는 이야기, 여기에다가 2022년 그러니까 내년에 금리 인상을 한다는 이야기까지 점점 다가오니까 신흥국은 지금 발등에 불이 떨어졌습니다. 자, 브라질 보세요. 브라질 금리가 지금 6.25%입니다. 6.25%. 지난달 22일에 또 1%포인트를 더 올렸습니다. 더 올렸어요. 여러분, 브라질이 진짜 엄청 급한 거예요. 실제로 올린 걸 보면요, 상상을 초월합니다. 여러분. 2020년 8월까지만 하더라도 금리가 1.5%에서 쭉 이어졌어요. 그런데 2021년 올해 들어와서죠. 올해 들어와서 브라질은요, 무려 말입니다. 무려 5%의 금리를 올렸습니다. 5%. 5% 금리 올린 거는 말입니다. 이거는 어떻게 생각하면 충격이에요. 충격. 올 3월까지인가요? 제가 정확하지는 않은데요. 브라질이 1.5% 유지했습니다. 그런데 4월, 5월, 6월, 7월, 8월, 9월까지 6개월 동안 거의 5%를 올렸다는 건 이거는요, 브라질 경제가 그만큼 심각하다. 돈을 많이 뿌려서 인플레이션이 심각하다. 이런 뜻도 되지만 말입니다. 미국의 테이퍼링이나 미국의 금리 인상, 선진국의 금리 인상, 이것들이 결국 긴축 발작을 일으킬까 봐 두려워하는 것도 됩니다. 긴축 발작이라는 것은 결국 브라질에 투자한 외국인들이 빠져나간다는 이야기인데, 지금 그렇게 빠져나가려고 하는 사람들이 굉장히 많다는 거예요. 그러니까 브라질은 지금 6개월에 걸쳐서 5%의 금리 인상 했던 것 아니냐, 이렇게 지금 해석하고 있거든요. 그만큼 말입니다. 지금 신흥국들의 금리 인상은 굉장히 빨라진다, 이렇게 예상을 하고 있고요. 심지어 말입니다. 심지어 이게 되게 중요합니다. 심지어 10월에도 브라질은요 1% 안팎의 금리를 올릴 거다. 1%예요. 1%. 1%의 금리를 올릴 거다. 이렇게 예고를 한 상태입니다. 예고를 한 상태. 물론 예고기 때문에 1%를 바로 올릴 거냐, 그렇지 않을 거냐, 이것은 좀 더 시간을 두고 봐야 되겠지만 말입니다. 분명한 것은 금리를 올린다, 이런 얘기예요. 그래서 결국 말입니다. 브라질은요, 이대로 계속하면 연말까지 8.75%로 금리를 올리겠다, 이렇게 이야기합니다. 연말까지 8.75%로. 제가 이걸 잘못 읽었네요. 2020년 8월에 1.5%가 아니라 1.5% 밑에고요. 2%였네요. 2%. 2% 수준을 계속 이루다가 연말까지는 8.75%까지, 그러면 어떻게 됩니까? 6.75%를 올리는 건가요? 6.75% 가까이 올리겠다, 이런 얘기가 되는 겁니다. 와우. 진짜 엄청나게 올리죠. 2%의 금리를 8.75%까지 올린다고 하면 이것은요 역대급이에요. 역대급. 여러분, 이게 브라질만 이런 게 아니에요. 신흥국들이 너도 나도 지금 금리 인상에 동참하고 있습니다. 노르웨이도 올리고 있고요. 노르웨이도 0% 제로금리에서 말입니다. 0.25%를 올렸습니다. 노르웨이도. 그 다음에 체코도 올렸습니다. 체코는요 지난달 30일에 0.75%의 금리 인상을
단행을 했습니다. 0.75%. 무려 0.5%를 한꺼번에 올렸습니다. 한꺼번에. 예, 굉장히 파격적인 금리 인상이라고 이야기할 수 있습니다. 체코는 말입니다. 멕시코도 마찬가지입니다. 지난달 30일에 기준금리를 0.25% 올려서 4.75%입니다. 4.75%. 콜롬비아도 올렸습니다. 콜롬비아도 0.25% 올려서 2%까지 올라갔어요. 칠레도 마찬가지예요. 0.75%로 금리 인상을 단행해서요. 지금 금리는 1.5%까지 엄청 올렸죠. 이거는 체코가 0.5% 올렸다고 엄청 파격적인 금리 인상이라고 했는데 칠레는 0.75%포인트를 올렸어요. 어쩌면 말입니다. 지금 신흥국들은 어떻게 생각하면 금리를 올려야 된다 이런 생각에 골몰하고 있다 뭐 이런 표현이 어울릴까요? 골몰하고 있다. 안 올리면 안 되기 때문이에요. 안 올리면 안 되기 때문에. 지금 그만큼 세계 시장은 말입니다. 그 어느 때보다가 금리 인상에 인색하지 않다는 거예요. 인색하지 않다. 참 여러분 금리 인상에 인색하지 않다는 표현까지 쓸 정도면 지금 금리 인상이 얼마나 빠르게 일어나고 있는지 여러분들도 충분히 인식하시는 거죠. 인식하시는 거죠. 그만큼 말입니다. 그 어느 때 못지않게 말입니다. 지금 금리 인상이 빠르게 일어나고 있다 이런 얘기예요. 이런 얘기예요. 그럼 우리는 어떨까요? 우리는 어떨까요? 저는 제일 이제 심각한 게 우리는 어떨까입니다. 우리는 어떨까? 우리는 지금 여러분도 알다시피 8월에 금리를 한번 올렸습니다. 8월에 얼마를 올렸어요? 0.25% 올렸잖아요. 8월에 0.25% 올렸는데 지금 10월에도 올릴지 모른다. 이런 얘기가 지금 계속 나오고 있죠. 10월에도 올릴지 모른다. 아니면 11월에 올릴지도 모른다. 이렇게 계속 이야기가 나오고 있습니다. 결국 말입니다, 여러분. 우리도 금리를 굉장히 빠른 속도로 올릴 수밖에 없다는 결론이 생깁니다. 어떤 분들은 그렇게 이야기해요. 아니 칠레하고 우리하고 비교할 수가 있어? 노르웨이하고 비교할 수가 있어? 뭐 그렇게들 이야기하지만 나라 경제는요. 대한민국 경제는 지금 모든 사람들이 선진국 하지만 실질적으로 투자자 입장 있잖아요. 미국인 투자장, 영국인 투자장, 프랑스인 투자자 이런 투자자 입장에서는 대한민국이 선진국이 아니라 이머징 마켓 다시 말해서 신흥국입니다. 이거 착각하면 안 돼요. 지금 정부는 착각할 수 있거든요. 충분히 착각할 수 있습니다. 그렇지만 대한민국은 투자를 하는 그런 상황에서는 이머징 마켓 신흥국이다. 만약에 판단착오로 저는 판단착오 지금 이미 하고 있다고 생각을 하는데 한국은행도 기획재정부도 똑같이 저는 생각을 하는데 이 판단착오가 점점 길어지잖아요. 길어지면 길어지는 만큼 우리 경제에 충격을 줄 수밖에 없습니다. 여러분 한순간에 판단착오가 오판이 우리 경제를 완전히 망가뜨릴 수도 있어요. 경제수장 4명이 만난 이유도 여러 가지 해석이 가능합니다. 여러 가지 해석이. 이게 혼자 책임을 지는 것이 아니라 공동 책임이다 하는 그런 인식을 가져올 수도 있고요. 또 하나는 4명이 한꺼번에 만남으로 해서 우리 경제가 심각하다. 이거 심각성을 또 알리는 계기가 되기도 하고요. 또한 가계부채에 대한 불만들이 지금 폭증하니까 불만 너무 나타내지 마라. 우리 4명이 만나서 우리 경제가 이만큼 심각하다는 걸 보여주지 않느냐 하는 쇼도 될 수도 있다는 얘기예요. 쇼도. 그러니까 여러 가지 상황에서 보면 지금 우리가 한 발 늦어서 그렇게 대응하는 것 아니냐 이런 생각을 저는 지울 수가 없습니다.
모든 부분에 보면요. 한 발이 늦어가는 것 아니냐 이런 생각 말입니다. 우리 경제가 좋다고 자꾸 정부가 이야기하는 것 그것이 오히려 말입니다. 오히려 우리 경제에 독이 되는 것은 아닌가. 저는 그런 생각을 실제로 합니다. 그 어느 때보다 여러분 이 독은 막아야 되잖아요. 어떻게 막아야 될지는 진짜 잘 모르겠습니다. 그러나 분명한 것은요. 시기를 놓쳐서는 안 된다. 시기를 오판하면 큰일 난다. 이 말은 꼭 드리고 싶습니다. 제가 잘 모르겠다는 뜻은요. 홍남기 경제부총리의 어떤 생각이 짐작이 잘 안 돼요. 어디로 뛸란지 또 어떻게 될란지 3차 추경이 나오면 또 낼름 받아서 3차 추경합시다 이렇게 사인할런지 이런 걸 모르기 때문에 제가 잘 모르겠다는 거예요. 예. 이 경제만 오롯이 생각해야 되는데 그것이 아니라 경제 안에 정치를 집어넣어서 지금 홍남기 경제부총리는 생각을 하기 때문에 제가 잘 모르겠다는 표현을 썼습니다. 그만큼이요. 정치가 경제를 덮었다는 뜻입니다. 이제 경제 논리가 우리 경제 시장에서 이게 과연 통할까? 우리 경제에서 통할까? 시장 경제가 진짜 무너진 건 아닌가? 그런 두려움마저 들 정도입니다. 네.